네, 반갑습니다. AI 전략 경영 소개해드릴 이병욱이라고 합니다. 그 통계를 보시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인공지능을 활용하시거나 여러분들은 80%의 확률로 실패하실 겁니다. 이건 이제 벗어날 수 없는 거고요. 우리가 결국 뭔가를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다 보면 항상 이 교과서와 현실은 정말 다르다라는 걸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을 거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AI 첨단 대학원 중에서도 여러 가지 트랙이 있고 그중에서도 이제 뭘 선택할지 되게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질문은 뭐냐면 도대체 이걸 왜 배우려고 하시는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생각하셔야 될 문제는 뭐냐면 이 과정이 이제 1년 과정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실제로 인공지능을 접하게 되시면요. 여러분들은 인공지능 기술자가 없어서 실패하시는 게 아니고요. 99% 확률로 데이터를 못 구해서 실패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피상적으로 교과서에서 배우시는 것과 실제로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을 이용하실 때 부닥치는 문제는 완전히 다릅니다. 저희 과정 중에 이 트랙 이름을 전략 경영으로 만든 이유는요. 이 현실과 실제 인공지능을 이용할 때의 이 교과서와의 괴리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해서 좀 출발을 했고요. 결국 이제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자체를 목적으로 보시면 여러분들은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어 하시는 것이고요. 그때는 조금 더 인공지능 자체에 대한 원리와 이론을 파고드시는 게 더 맞습니다. 저희 이제 전략 경영이 보는 바는요. 인공지능을 목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저희는 수단으로 보고 있고요. 인공지능이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이거를 어떻게 비즈니스화 하느냐라는 것이 저희 전략 경영이 바라보고 있는 이 지향점입니다. 결국 우리 경영에서 똑같이 인공지능의 이론을 배우실 거고요. 딥러닝을 배우실 거고요. 머신러닝을 배우실 겁니다. 똑같은 과목을 배우는데 이 지향점이 차이가 왜 생기는가 하면요. 저희 과정 트랙의 대부분 교수님들은 카이스트에서 이론을 이 공부를 하셨지만 대부분 현업에서 지금 CEO를 하시거나 실제로 인공지능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 주실 겁니다. 이 사소한 차이가 만드는 거는요, 의외로 큰데요. 실제로 사업을 하다 보시면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만난 잘 정제된 데이터를 만날 확률은 거의 0%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를 만나게 되시고 그 만난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하고 결국 여러분들은 인공지능 기술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그 데이터를 컴퓨터에 집어넣는데 거의 90% 시간을 소요하게 되실 겁니다. 그 현실을 잘 보시고 그 현실에 맞게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라는 측면을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여러분 현업이든 여러분이 창업을 하든 우리 업의 본질상 정말 우리 비즈니스에서 가치 있는 일과 인공지능으로 할 수 있는 일의 이제 공통점을 찾아서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되죠. 근데 실패하시는 80%는 대부분 두 가지 유형입니다. 이제 업의 본질을 제대로 모르는 인공지능 전문가를 외부에서 영입해서 기술에 매몰되는 거죠. 이 경우가 바로 기술이 목적이 되는 경우입니다. 기술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면요. 여러분들은 과학자처럼 사고를 하고 되시고요. 고객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만드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물건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실패하게 되는 이유가 모든 돈을 학문적으로만 필요한 곳에 쏟아붓고 정작 비즈니스에서 가치 있는 일과는 동떨어지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게 되시는 거죠. 또 다른 실패는요.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많은 일을 실패를 하실 텐데요. 실제로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일과 인공지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론을 가르쳐 드린 거고요. 이론을 제대로 이해를 하시는 순간 여러분들은 인공지능으로 할 수 있는 일과 인공지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시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현업에서 아무리 비즈니스에서 가치가 있는 일이라도 실제로 인공지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인공지능으로 하겠다고 만약에 기획을 하시면 거의 100% 실패할 수밖에 없겠죠. 결국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되는 인공지능으로 할 수 있는 일 중에
내가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과 공통점을 찾는 거. 이게 바로 우리 전략 경영이 추구하고 있는 바입니다. 말 그대로 인공지능뿐만이 아니라 경영을 같이 보자는 이제 취지고요. 자,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또 한국은행에서 또 기사가 하나 났어요. 이제 뭐 인공지능 때문에 사라질 직업 탑 10. 이게 늘 나오는 얘기죠. 이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얘기인가 하면 이 글을 쓴 사람은 제가 강조하는 인공지능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구분 못하는 사람이 기사를 쓴 겁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 기자가 항공 사진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저희 예전에 명절 때 뭐 뉴스 리포트들이 이거 많이 찍었죠. 근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전부 다 드론으로 이걸 찍지 아무도 카메라맨이 항공 사진 찍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 뭐라고 레이블되어 있는가 하면 10년도 안 돼서 이 파일럿과 카메라맨은 둘 다 직업을 잃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는 순간 여러분들도 똑같은 그 트랩에 빠지시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태스크와 잡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두 개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카메라맨은요, 더 이상 항공 사진을 찍는 태스크는 안 하고 있지만 여전히 카메라를 지상에서 찍고 있을 거고요. 이 파일럿도 항공 사진을 찍는 태스크는 더 이상 안 하겠죠. 그렇지만 여전히 파일럿이란 직업은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으로 대체하는 건요, 태스크지 잡이 아닙니다. 잡은요, 수백 개의 태스크가 모여서 하나의 잡이 이루어집니다. 잡을 대체할 수 있는 인공지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절대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하는 여러 가지 태스크 중에 서면 준비를 위해서 판례를 검색하는 일을 그 태스크를 대체해 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변호사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똑같은 트랩에 빠지시면요. 인공지능으로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많은 비즈니스에서 실제로 잡인 부분을 태스크로 착각하시는 순간 여러분들은 실패한 80%에 속하시게 됩니다. 자, 우리가 전략 경영을요. 1년이란 과정에서 인공지능도 가르쳐야 되고 경영적인 마인드도 가르쳐야 됩니다. 수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두 가지 트랙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론을 똑같이 배우실 겁니다. 힘든 과정이 되실 거예요. 딥러닝도 배우셔야 되고요. 머신러닝 기초도 배우셔야 되고 똑같이 배우시게 됩니다. 그럼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듯이 이 과정을 가르치시는 분은 교과서에 있는 이론을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라 현업에서 실제로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 어떤 데이터 측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같이 가르치게 될 겁니다.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만나는 교우분들과 맥주를 마시든 나중에 따로 만나든 그 만나는 시간에 서로 나누는 이야기가 딥러닝의 이론을 서로 더 파는 데 시간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서로 어떻게 데이터를 구하고 어떻게 비즈니스 측면에서 서로 시너지를 내는지 그런 대화를 나누시게 될 겁니다. 1년은 매우 짧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유튜브를 뒤져보시면 조금 더 많은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얼마든지 많은 재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1년이라는 과정에서 낚시하시는 법을 배우셔야 되는데 낚시하시는 법과 낚시하는 디테일과 아주 균형을 잘 맞추셔야 되고요. 그 디테일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만큼 더 팔 수가 있습니다. 다만 1년이라는 그 작은 시간에 여러분들은 같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하시고요. 계속 졸업하고 나서도 그 네트워크가 이어지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데이터를 구하고 어떻게 이 데이터를 컴퓨터라는 그 중에서도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활용하느냐를 계속 대화로 나누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공지능을 왜 하나요? 인공지능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전략 경영이 생각하는 것은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인공지능으로 돈을 버는 기업 여러분 보실 적이 거의 없을 겁니다. 아까 일반 기업이 실패하는 확률은 80%지만요. 인공지능으로 창업한 기업 중에 실패하는 비중은 90%가 넘습니다. 아직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생성된 시장이 없습니다. 개척하는 시장에 여러분이 뛰어드시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공지능은 단순히 전혀 없던 새로운 걸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결국 현재 하고 있는 생산성을 어떻게 제고할 것이냐는 측면에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한 번도 인공지능을 안 했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여러분은 엑셀 파일을 보고 엑셀 파일에서 열심히 그거를 규칙을 찾아내고 있으면서 이미 인공지능을 하고 계세요. 결국 엑셀 파일이라는 컴퓨터하고 대화를 하시면서 아주 고전적인 방법의 인공지능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앞으로 새로 배울 인공지능은요, 여러분이 하시던 것과 똑같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하시는 대부분의 포션을 이제 컴퓨터한테 시키는 겁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과 컴퓨터와 대화를 하실 수 있는 스킬이 필요하고요. 인공지능 기술은 여러분이 하시던 그 직관적인 데이터 사이언스를 컴퓨터를 활용해서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시키는 방법을 이해하시는 겁니다. 그 방법은 점점점 쉬워지고 있고요. 예전에는 전산학을 나와야만 하던 모든 것들이 지금 마우스 클릭 몇 번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로 쉬워졌습니다. 결국 AI 전략 경영이 경영학과요. AI를 합쳤지만 단순히 인공지능이란 기술을 여러분한테 습득시키고 여러분을 기술자로 만들자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1년이라는 과정에서 집중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기술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1년이라는 과정이 짧지만 깁니다. 이 1년이라는 과정 동안에 여러분이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인공지능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시는 겁니다. 저희 과정은 이 경영을 추구를 하시는 우리 표정호 주임 교수님과 그 인공지능 과정의 커리큘럼을 이제 짜고 있는 저 이렇게 두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저는 이제 카이스트를 나와서 지금은 카이스트와 동국대학교 그리고 어시스트 세 군데 이제 교수를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주실 분들은 이제 카이스트나 서울대 출신이시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실제로 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업을 하고 실제로 창업을 하기 전까지는요, 데이터가 얼마나 무서운지 전혀 모르실 겁니다. 생각보다 데이터는요,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만나는 그렇게 잘 정제된 데이터는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분야를 미리 만나실 거고요. 그리고 서울대에서 경영학 석박사를 하신 우리 표정호 주임 교수님께서 세 개나 네 개 정도의 커리큘럼을 통해서 경영학을 통해서 어떻게 모니타이즈를 할 건지를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1년이나 짧은 기간에 여러분 자체를 변화시킬 수는 없을 거고요. 여러분들은 낚시하는 방법 중에 어느 이론에 더 집중할 것이냐에 따라서 트랙을 선택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커리큘럼을 보면요. 아까 여러 가지 인공지능의 일반적인 다른 대학원의 커리큘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파이썬을 배우고요. 인공지능 개론을 배우고 딥러닝을 배우게 됩니다. 생성 기술을 배우고요. 다이퓨전을 배우고 개인을 배웁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강의를 해주시는 이 교수님들이 이 아까 말씀드린 현장에서의 데이터의 중요성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어떤 데이터를 만나게 되실지에 대한 감을 더 드릴 거고요. 생생한 현장의 입장에서 야 비즈니스에서 할 때는 이렇게 다르구나 라는 거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머가 되고자 하신다면 저희 과정은 맞지 않습니다. 저희 과정은 여러분을 프로그래머로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으시면 유튜브에 얼마든지 많은 좋은 영상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동료들과 같이 고민해야 될 것은 데이터란 과연 무엇이냐? 저는 인공지능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요. 데이터에 숨겨져 있는 정보를 뽑아내는 기술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인공지능은 로봇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수많은 데이터, 소위 말하는 빅데이터에 숨겨져 있는 정보를 이제 사람이 찾아내기엔 데이터가 너무 많죠.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립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남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해서 정보는 곧 돈이 됩니다. 정보의 우위에 서시면 여러분들은 모니타이즈 하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무엇이냐?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를 여러분 동료들과 같이 고민을 하시면서 저희 AI 전략 경영을 마치시고 만약에 복수 과정을 하시면 아까 잠깐 소개한 대로 FUS 과정을 해서 정통 경영학을 조금 더 익히실 수 있습니다. 자, 세부 커리큘럼은
읽어보시면 되니까 일반적인 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커리큘럼상의 차이라기보다는 커리큘럼은 일반적인 인공지능 이론과 몇 가지 경영관리 이론을 겸하고 있습니다만은 누가 가르치느냐, 어떻게 가르치느냐, 그리고 쉬는 시간과 동료들과 지내는 시간 동안 무엇을 디스커션 하느냐가 저희 과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과정은요, 매우 맥주를 사랑하는 과정입니다. 토요일에 보통 일과가 끝나면 저희 학교 바로 앞에 있는 저희 아지트인 치킨집에서 늘 비즈니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맥주 한 잔을 마시면서 데이터란 무엇이냐? 내가 어디서 데이터를 구했더니 어떻더라? 라는 상시적인 모임이 있고요. 요번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은 럭키 세븐 7기로 들어오시게 되고요. 기존에 있던 6기 분들과 같이 포럼은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비즈니스와 데이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시게 될 겁니다. 많은 그 다양한 분들이 지나가셨고요. 그 기자, 심지어 국회의원, 교수님 또 계셨지만 일반적인 매니저분들, 그러니까 여러 스펙트럼에 계신 분들이 아주 다양한 분야의 얘기를 서로 나누시고요. 저희는 주로 40대 위주로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젊으신 분들이 안 오시는 이유는 없겠죠. 창업을 하고 싶으시거나 현재 여러분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의 퍼포먼스를 제고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 과정이 맞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단순히 나는 기술이 목적이다. 나는 비즈니스를 모르겠고 기술 자체를 더 익혀서 프로그래머가 되겠다. 라고 하시면 저희 트랙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마치고요. 나중에 이제 질문이 오시면 다른 질문은 또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